11월 2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95,000달러를 터치하는 와 싶더라고요. 정말 매일 아침 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맞나? 막 싶은 정도의 엄청난 반등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은 흐름이 조금 아쉽고, 솔라나는 야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XRP 나름 1달러 위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 에이다는 트럼프 행정부 또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알트들이 와리가리 하는 것 같아도 자세히 숫자들을 보면 이 빨간색으로 질린 애들도 지금 숫자를 보면 가격대가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구간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빡세게 펼쳐지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알트코인들도 제대로 움직여주는 알트코인 시즌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올타임 하이 이런 날이 오긴 와요. 되게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이런 날이 와요. 어떻게 자고 일어나면 올타임 하이야. 진짜 와 합니다. 저는 일어날 때 와, 와 막 이런 생각이, 이거 맞아 진짜? 이거 꿈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무튼 일단 엄청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당장 한 20-30% 조정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조정이 찾아오기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 굉장히 뜨겁고, 이게 다 지금 반등이 이유 있는 반등이다 보니까 이번 지금 상황은 조정이 오긴 올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오게 될지가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약간 기존의 사이클 흐름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 그러니까 단기 로컬 탑 어디까지 오를까? 언제쯤 조정이 올까?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8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진짜 이제 고점 어딘 것 같긴 해요. 61%를 뚫어내면서 지금 굉장히 선명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펑자오 아저씨가 의미 있는 얘기를 짧게 던졌습니다. 2년 전 이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은 16,000달러 수준이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축적을 했다. 이 어떤 사람, 약간의 a few 한 이 인물들이 지금 난리가 났겠죠. 와, 2년 만에 16,000달러였던 게 지금 95,000달러가 된 겁니다. 이런 시장이 있나 싶은데, 아무튼 이 시장에 지금 우리가 투자자로서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2년 전 오늘 창펑자오가 이런 얘기를 해요. FTX 터지고 비트코인은 죽지 않았어. 우린 여전히 여기 있어. 물론 창펑자오는 잠깐 다른 데 갔다 왔죠. 넉 달 동안 잠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고, 어쨌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었는데 정말 이번 가을은 지랄도 풍년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당시에 라이브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위로한답시고 제가 노래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의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 배경에는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깔려있고,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하는 인물이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여러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 뒤에 미국의 ETF 전체 역사를 새롭게 써버리고 있다는 거, 여러가지 면에서 참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고, 가장 크게 바뀐 건 가격이죠. 2년 만에 16,000달러였던 게 95,000달러가 됐습니다. 역시 떨어지는 칼날은 잡아야 되는 건데, 저도 이때 무서워서 매수 못했었거든요. 참 생각해보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매일같이 멘탈을 다지고
확신을 키워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퀀트 주기영 아저씨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이다 라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른바 달러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거겠죠. 김치 프리미엄이 김프, 달러 프리미엄 달프. 미국에서 지금 달프가 형성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갖는 어떤 위상, 상징성이라는 게 급격하게 강화될 거라는 거를 이미 암호화폐 투자자들,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뭐다? 95,000달러. 블랙록의 IBIT 옵션 상황이 되게 흥미롭다라는 걸 코인데스크가 기사화를 했더라고요. 12월 만기 행사가 100달러의 지금 투기적인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의 IBIT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거래가 시작된 뒤에 12월 12일 만기 행사가 100달러 콜옵션 거래량이 32,000건을 기록했다. 전체 거래량의 40%로 가장 인기가 있다. 지금 현재 IBIT 옵션이 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트레이더들이 100달러 콜옵션에 투기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것은 현물 ETF 비트코인 가격이 몇 달 안에 2배로 오를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몇 달 안에 2배씩 가격이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빡센 기대감인 것 같고, 그러면 20만 달러 간다라는 건데 그건 너무 약간 지나친 기대감이 아닌가 싶고, 10만 달러 위에 어느 가격대를 지금 시장이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일단 지금 자체도 어마어마한 숫자고 10만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상징성을 머지않아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짜릿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난리가 났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투자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있어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대체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시총 상위 100위권에 진입을 했고, 장중에 시총 1,000억 달러를 일시 돌파하는 정말 기염을 토했습니다. 와, 진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승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8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33만 1,200개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310억 달러 규모. 마이클 셀러만 웃고 있는 웃음소리가 꼭 들리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번에 이렇게 장중에 급등을 했던 게 전환사채 발행 규모를 대규모로 증액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17억 5천만 달러에서 26억 달러로 증액을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만기가 2029년 12월 1일.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비트코인 추가 매수와 기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에 대해서 카피리얼 인베스트먼트의 CEO 찰스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일러의 3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추가 매입은 전환사채 공모 마감일인 11월 2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재밌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안 그래도 이제 마이클 세일러도 조금 더 매수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최근에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밌는 상황이 더 펼쳐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스닥 상장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큐어엑스라는 나스닥 상장 제약 기업인데 최대 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게끔 이 안건이 이번에 이사회에서 승인됐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 규모, 장난 아니죠.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주요 자산군으로 수용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강력한 준비 자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호스 세라퓨틱이라는 나스닥 상장 제약 기업도 기업 재무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100만 달러 비트코인 매입하는 안건 이사회 승인이 뭐 유행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유행이죠. 그래서 재무 다각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적인 방향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한 상황들이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쭉쭉쭉쭉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또 트럼프 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다가 암호화폐 부문 직책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이거 신설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업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해당 역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잠재적 후보자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이에요. 백악관에 속하는 직책이 될지 아니면 연방기관 사이에 정책을 조정하게 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직접 보고가 가능한 권한 그리고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이게 지금 되게 예민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속된 말로 업계 관계자들이 너무 깝치면 안 됩니다. 이거 자리 준다고 할 때 넙떡 받아야지 권한 더 달라고 괜히 기싸움 했다가는 이게 또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부디 우리 업계 관계자님들 또 깝치면서 이렇게 또 이게 나대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물론 뭐 트럼프에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이 새롭게 구축이 되는 기둥이다 보니까 너무 한 번에 또 욕심을 내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중하게 잘 접근이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국 백악관에서는 암호화폐 이런 부문이 대통령 직보가 가능할지도 모를 그런 자리가 지금 신설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너무 한심해서 막 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언급할 가치조차 평가할 가치도 되지 않는 언급할 가치는 있죠. 비판의 대상이니까. 그런데 와 평가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찰스 호스킨슨 아저씨 뭐 신났죠. 안 그래도 이빨 터는 거 좋아하는 양반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 크립토 차르, 이 총책임자 역할을 할 적임자는 업계에 단 한 명뿐이다. 바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다. 해당 역할은 중립적이고 모든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암호화폐가 특별한 이유와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업계의 기둥 가운데 하나로 성장을 했고 집행을 통한 불공정한 규제도 견뎌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찰스 호스킨슨 아저씨가 얘기를 하니까 약간 무게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멘트고 뭐 이런 자리에 백악관에 신설되는 크립토 책임자 자리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찰스 호스킨슨이나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당장 말 나오죠. 특정 프로젝트 직접 관계자가 이런 거 맡으면은 거기서부터 시끌시끌 할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정도면은 괜찮은 카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찰스 호스킨스는 엄청 이제 펌프질을 하고 있겠죠. 이런 사람이 맡아야 된다라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통해서 펌프질하고 있을 거고 나름 교통정리가 예쁘게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소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건 사실 매우 간단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법정화폐가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대안책을 모색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미국은 무엇이 달러 뒤를 쫓을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져야 한다. 사실 별거 아니야. 하면 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느낌이 트럼프는 이 성깔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트럼프 하잖아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취임식 이후에 전략준비자산 이슈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짚어봤던 두 가지 시나리오 투 스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워낙 급격하게 폭등 양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느 구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슬슬 이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인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8만 달러 부근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 8만 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MV/RV 비율이 2.62로 저평가 구간은 아니지만 아직 과대평가되지도 않았다. 강세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투자 심리는 극단적인 탐욕 수준인데다가 MV/RV가 3.7로 상승하고 신규 자본 유입이 크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은 8만 795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제 가운데 하나가 신규 자본 유입이 크지 않을 경우인데 이게 지금 애매하죠. 신규 자본 유입이 커질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 지금 정도의 폭등 양상이면 조정이 와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데 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몰빵, 올인 이런 것만 아니고 차분하게 좀 대응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는 69,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을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 시장이 과열됐다. 가까운 시일 안에 급등 이후 급락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은 69,000달러 지지선을 리테스트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상승 국면에 진입했지만 앞으로 더 큰 가격 변동성과 함께 잠재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언제쯤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엄청난 폭등과 함께 더불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 정도의 인식 정도는 필요하고 그런 걸 전략을 세울 때 전제로 깔고 카드 가운데 하나로 깔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점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앞으로의 이제 로드맵을 보여주는 크립토 타이탄이 공유를 한 건데 보면 지금 단계에서 급등을 할 것 같긴 해요. 더 나아갈 것 같긴 한데 조정이 올 거라는 거죠. 어디가 될진 몰라요. 대충 여기 차트상에서는 7만 달러대 조정 가능성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정은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갈 겁니다. 더 높은 가격대를 향해서.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15만 달러 언저리에서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고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 고점이 15만 달러가 될지 20만 달러가 될지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는 없는데 시장의 패턴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의 흐름들이 반복돼 왔다라는 점에서 이건 지금 와이코프 패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빡세게 리서치를 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인컴 샤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강해지고 있다. 며칠 동안 하락세를 보였을 때 약간의 티저가 나왔는데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사이클을 형성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진짜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제 고점 어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보통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고점인데 야 여기까지 가려나? 근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더 큰 흐름이 나올 거다. 그렇게 긍정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알트 시즌은 조금 더 대기를 해야 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분석가 알리, 비트코인이 과거 강세 패턴을 반복할 경우에 최대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2016년에서 2017년 강세 시즌에서 신고점 돌파 이후 156% 급등했다. 이후에 39% 조정이 나왔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클에서도 직전 고점 대비 121% 상승한 뒤에 32% 조정을 받았다. 현재 3월 고점 대비 26.7% 상승한 상황인데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면 최소 13만 8천 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 뒤로 30에서 40% 수준의 조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등 뒤에는 폭락이 따른다. 급등 뒤에 급락이 온다. 폭등만 하는 시장도 없고 폭락만 하는 시장도 없다. 어떻게 보면 투자 시장의 기본 사이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이 포모 심리가 생기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제대로 대응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마인드 차원에서는 괜찮은 멘트인 것 같습니다. 패트릭, 비트코인이 작년 상황을 반복한다라면 어떨까? 프랙탈은 크리스마스 이브 3일 전에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보여준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크리스마스 이브 3일 전에 10만 달러 도달하면 완전히 산타 랠리죠. 크리스마스 선물 제발이지 뭐 요 정도까지만 가주면은 참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